남편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돈 문제, 여자 문제, 술 문제 다. 저는 이겨내보고 싶은 마음인데 진짜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남편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 아이의 엄마입니다. 첫째는 초등학교 1학년, 둘째는 5살, 막내는 7개월입니다. 힘들지만 너무 예뻐요. 다 견딜 수 있는데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제가 농담 반으로 마약 빼고 다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남편 때문에 인생을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기 너무 힘들어요. 어찌합니까? 어떻게 어디 계세요, 우리 새아이 어머니? 네, 우리 앞에 계시군요. 선생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십시오. 김포 사는 40살. 40살. 초등학교 1학년 5살, 막내 7개월인데 이렇게 요즘에 아이들 우리가 양육하기 사실은 안팎으로 어려운 세상인데 우리가 이렇게 3명의 아이를 낳았을 때는 부부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낳은 건데 그 남편 때문에 힘들다는 게 전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건 어떤 상황일까요? 잘할 때는 잘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큰 일을, 버려요? 예를 들면 뭐 돈 문제, 여자 문제, 술 문제 다. 선생님 지금 그 이혼 숙녀 캠프로 가셔야 되는 건데 지금 김창욱 TV로 오신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호선 박사님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저에게 잘못 오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연도별로 어떤 폭풍을 일으키기 전에는 잘 하시는 거예요? 잘 했어요. 제 앞에서는. 내 앞에선 잘하고 뒤에 가서 각종 문제들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제가 같이 없을 때 무슨 사건들이 나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 있을 때나 가족들이랑 있을 때는 너무 잘해. 나하고 있거나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너무 잘하다가 이제 없을 때에 그 문제가 생긴다. 예. 나중에 알게 되죠, 제가 다. 그거를. 그러면 그런 상황을 언제 발견했어요? 첫째 나고 나서? 첫째 낳고 있었고, 둘째 낳고 있었고, 셋째 낳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애를 그만 낳는 건 어때요? 제가 보기에 지금 남편분이 애 낳은 것 때문에 어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3명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기를 더 낳을 생각은 없고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이해를. 네, 그러니까 아기도 너무 예뻐하고 가족들도 너무 다 사랑하고 아무 이상 없이 뭐 친가 외가 다 잘 지내고 그냥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끔 이상한 그런 행동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런 문제를 갖고 내가 그 문제를 얘기하기도 쉽지 않지만 그 문제를 얘기하는데 남편이 같이 나오기는 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은 누가 오자고 해서 온 거예요? 남편이 예매를 했어요. 남편이 예매를 했다고요? 네. 여기 오자고? 예. 남편이 이게 갑자기 떴다고 이건 가야 된다고 얘기를 들어보고 좀 좋은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남편이 오히려 저한테 질문을 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남편을 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지역의 다른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건 확실해요. 그거는 정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버려도 생각은 하고 버리셔라. 지역에 어떤 악영향이 끼쳐질지.
그 악영향이 어떤 거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오직 선생님. 자, 이제 마이크를 그 악영향에게 한번 줘보시죠. 자, 보통 이러면은 아내가 오자고 해도 절대 안 간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남편분이 이거를 예매를 하신 거예요? 일단은 와이프도 김창욱 선생님을 좋아하고 네, 네, 평소에도 뭐 많이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인데 네. 이런 자리를 빌어서 아,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지금 선생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니터에 비치는 아내분의 얼굴은 JTBC 드라마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그 모든 감정선을 다 갖고 있습니다. 아련하고 사랑하지만 속상하고 놓고 싶지만 놓을 수 없고 약간의 후회가 있지만 또 이 사람에 대한 엄청난 미련과 애정이 있고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언제 이 터널을 나가는 거지? 앞으로 또 이럴 건가? 애들은 어리고 나는 나이가 들어가고 도대체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차라리 남편이 그냥 미운 놈이면 더 간단하겠는데 이 사람은 되게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좋은 사람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뒤에서 자꾸 그런 일을 벌이니까 나는 계속 불안하고 그 불안이 반복화되니까 더 불안하고 이 모든 감정선이 아내분 얼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아, 사실 둘째가 조금 아파요. 아, 좀 그런 정말 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상태인데 아, 저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와이프가 좀 많이 힘들어하고 이런 상황들을 저는 이겨내보고 싶은 마음인데 이제 와이프는 좀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정확히. 오늘을 빌어서 좀 잘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저는 뭐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앞으로도 살 생각이고요. 네. 네. 자, 진짜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얼굴을 보여준다는 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지금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남자의 마지막 각오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성분이 제 여동생이라면 우리 남성분 성함이 뭐예요? 성씨가 성만. 박 씨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가능하면 박서방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얼굴이 얼이 담긴 꼴이라는 뜻이래요. 영혼이 담긴 그릇. 그럼 지금 얼굴을 보여주고 말했잖아요. 여기 오자고 해서 사연 썼어요. 같이 오자고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자기의 영혼을 걸고 마지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박서방의 마지막 영혼을 걸고 하는 거를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으면 마지막 기회라고 한번 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오빠 저 그거 힘들어요. 그래 그러면은 심하이 하자. 그렇지만 박서방이 자기의 얼굴이 이 페이스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혼을 걸고 영혼을 보여주면서 얘기했으니 마지막 기회라고 한번 주고 우리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하자. 새로 결혼했다고 생각하고 그냥 오늘 재혼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냥
근데 익숙한 남자랑 개원한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얼굴을 자기 영혼을 걸고 했는데도 안 되면 그때는 또 그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시다. 굳이 성경 얘기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해안가에 나타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보니까 부활한 자기 스승이야.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야, 내가 니네 나 부인할 거라고 그랬지? 난 딱 봤어 이 새끼들아 니그들. 이러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빠라고 해요? 아니면 자기라고 해요? 그냥 이름 불러요. 이름? 여러 개로 부르는데. 그 여러 개 중에 하나 뭐 이름 말고 뭐가 있어요? 자기야? 아니요. 여보? 야. 야? 야.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야, 밥 먹어라. 너무 좋다. 너무 간결하고 좋다. 야, 밥 먹어. 너 왜 나 부인했어? 나한테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그랬어요? 묻지 않아요. 야, 밥 먹어. 그 말만 해요. 마지막으로 딱 그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자. 왜 그랬어? 뭐 때문에 그랬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날 설득시켜봐. 이런 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어. 남자가 모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본인 속에 용광로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냥 밥 먹으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있는지를 알거든요. 가능하시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시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해도 전 좋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왜? 남자분 입장에서도 내 영혼을 걸고 말했고, 아내분도 우리는 지금 마주하고 있어요. 되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방송에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마주하는 거죠. 근데 이건 두 사람 얘기니까 더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가족 이름 걸고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올인이에요, 올인. 우리 가족의 올인. 대면하는 거. 제가 보기에 대면하는 게 한 90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그리고 대면한다는 건 두 사람이 힘도 있고 의지도 있다는 뜻으로 전 해석할게요. 아내분이 남편한테 말하고 싶어요? 남편이 아내분한테 말하고 싶어요? 영상 메시지 하라고 하면. 지금 아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해. 그래요. 그러면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하고 싶은 말 짧게 합시다. 저기 보고. 길게 하면 진실을 벗어날 수 있으니 최대한 간결하게 합시다. 앞으로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거 웬만한 영화보다 한 50배 재밌네요. 앞으로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줄 알았는데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가 무슨 뜻이겠어요? 진실되게 살겠다는 건 기본 전제하에 그 위에 플러스. 오늘 또 대화 진짜 가면서 많은 말 하지 않아도 집에 가시면서 하시고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넷째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꼭 싸우고 나서 애가 생기는. 두 분 잘 사시고 아이들 잘 크라고 박수 한번.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